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미스트롯에 참여 중인 전유진 양의 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고 태어난 게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라는 건 차분하고 수용적인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적이라는 것은 막 자기 걸 챙긴다는 게 아니고요. 따져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니 같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좀 언니 노릇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인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관이 이렇게 앞에 두 개나 있어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내가 정해진 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얻어지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이면서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재능으로 봤을 때 이 사주가 화계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가 하나가 있는데 역마보다는 일단 화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화계가 있다는 것은 창의적인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천재성이 있다는 것은 좀 양날의 검 같은 부분도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내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분야만을 생각하고 열정을 쏟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부분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는 한 가지는 정말 잘하는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개성이 강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주가 도화는 없어요. 근데 화계가 이게 꼽히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진 재능이 꼽히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도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화계예요. 대신에 이 화계가 있는 사주는 쉽게 뜨지를 못하거든요, 원래가. 왜냐하면 이 코드가 잘 맞았을 때 뜨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코드가 맞을 때까지 자기 길만 가다가 어느 순간 뜨면 인정받는 사주예요. 그게 화계가 강한 사주의 스타성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5이라는 나이에 이미 스타성을 검증 받은 거죠. 코드가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자기 색깔이 되게 강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요, 트로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걸 잘 못해요. 그것이 이제 음반을 내고 자기 음악을 활동을 했을 때는 정말 큰 자산이 되는데, 지금 미스트롯처럼 이렇게 각 회차마다 좀 자기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오디션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주는 자기가 연습한 만큼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노래라든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과제를 했을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에 따른 이런 등락이 좀 커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건 못해요. 그게 어떤 개성이 강한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비슷한 사주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많거든요. 이런 연예인들은 자기 개성으로 끝까지 연기를 해서 승부를 하는 사람이지 변화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이 전유진이라는 친구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관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끝까지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스트롯2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운이 정말 따라줘야만 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엉뚱하게
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음악을 했을 때는 큰 장점이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명을 보았다면 이제 운을 봐야겠죠. 그래야 운명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친구의 운을 보기에 앞서서 힘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힘이 강한 사주는 아닙니다. 왜? 내 힘인 수가 하나, 그 다음에 금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편관이라는 두 글자에 금의 기운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힘이 강한 사주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금과 수의 기운이 이 사주한테 아주 좋은 기운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볼 텐데요. 10살부터 19살까지의 10년 운을 보면 병신대운이라는 운이에요. 병화라는 거는 재물인데, 자, 이 사주가 돈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인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집안에서 돈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병임충이에요. 그래서 좀 그 전유진 양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뭐 이 돈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아놓는, 쌓아놓는 이런 걸 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병임충이 있어서 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5살짜리 친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금운이 들어와요. 그럼 인성이거든요. 많은 인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을 거느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10세부터 19세까지의 운은 좋은 운입니다. 단지 병임충, 돈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데 뭐 원래 15살이면 돈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할 계제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크게 이 친구한테는 신경 쓰지 않게 그냥 따박따박 모아놓으면 더 좋겠다. 왜? 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올해 운 경자년인데요. 자, 금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경자년은 엄청 좋은 거죠. 금수가 같이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이 자수와 이 신금은 신자 합수라는 게 돼요. 그래서 수운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복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2020년에 오는 아주 좋은 운인데, 자, 그럼 내년을 볼 텐데요. 내년은 신축년입니다. 자, 올해만큼은 아니에요. 토운이 들어와서 관운, 정해진 대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나를 도와주는 운은 아니거든요. 2020년의 운보다는 내년의 운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또는 피곤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관이 워낙 많은 사주이고 관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던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 친구의 나이로 봤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많은 활동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러다가 내년부터는 좀 차분하게 다시 내 자리 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색깔을 좀 더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운이 이 사주한테 좋은 운은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안정적인,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년에 16살 학생인데 안정적인 관에 있어서 그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연습 열심히 하고 내가 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절대 나쁠 수 없겠죠. 그러니 내년운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올해처럼 많은 인기를 얻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유진 양의 운명을 봤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조언. 자, 이 친구는 되게 차분한 성격이고요. 또 꾸준한 성격이에요. 천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색깔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고우면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내 색깔대로 이게 인기가 있던 인기가 없던 인정을 받던 인정을 받지 않던
내 색깔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그로 인해서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린 나이지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떴다가 인기가 없다고 해서 막 또 쫄아들었다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색깔대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도 관운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간다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이 친구의 자리, 학생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자기 수련하고 자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준다면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2에서 결승, 우승까지 갈 확률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특성상 자기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거는 좋은데 이 오디션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에 따라서 내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 변신이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정통 트로트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미션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신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는 그런 변신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이 친구에게 최대 고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고비를 또는 그런 것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걸로 해서 내가 타고난 운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디션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는 기보다는 이 오디션의 특성과 이 친구의 특성이 잘 맞지 않아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자기 활동, 자기 색깔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조금 힘들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것 꾸준히 해나가며 정말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유진 씨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어린 친구니까 끝까지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